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TV의 곤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S20 정기종 꿀팁 영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수많은 꿀팁 영상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S20 자가진단, 초기 설정, 디바이스 찾기, 필수 앱, 수리 비용 등 뜨등팍. 실제로 저도 애용하고 있는 정말 유용한 꿀팁 총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공통으로 겹치는 꿀팁도 정말 많으니까요. 스마트폰을 한층 더 스마트하고 품격 있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십시오. 제가 항상 언급했던 꿀팁들은 루즈하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준비됐죠?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시작합니다. 꿀팁 첫 번째, 자가 진단하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을 받으면 우린 뭐부터 해야 되죠? 맞습니다. 내 핸드폰이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부터 하셔야 돼요. 역시 우리 고라니 분들 똑똑하네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전화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별, 샵, 0 별, 샵을 누르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가는 거는 뒤로 가기 버튼을 2번 누르면 돼요.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삼성 멤버스라고 있습니다. 테마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삼성 멤버스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첫 화면인데 여기에서 하단부 가운데에 도움받기 눌러주세요. 중간쯤에 인터랙티브 진단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하나씩 다 눌러서 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에 가시고요. 이 상태에 가보시면은 처음 받은 핸드폰은 최초 통화일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핸드폰인데 여기 뭔가 찍혀있다 그러면은 판매처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추가 꿀팁으로 이 상태로 휴대전화 정보로 돌아와서 편집을 눌러보시면은 내 특별한 갤럭시 S20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니의 갤럭시 S20 울트라 5G로 해놨어요. 뭔가 특별해 보이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꿀팁 두 번째, 내 디바이스 찾기입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때 핸드폰을 잘 찾으셔야겠죠. 갤럭시에서는 내 디바이스 찾기를 지원합니다. 일단 먼저 핸드폰에서 디바이스 찾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생체 인식 및 보안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면요, 내 디바이스 찾기가 있어요. 요거를 설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원격 잠금 해제를 할 건지 마지막 위치 보내기까지 할 건지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둘 다 활성화를 해놓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치면은 이제 PC로 들어갑니다. 내 디바이스 찾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내가 등록해 놓은 핸드폰의 위치가 뜹니다.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위치도 되게 나름 정확한 편이어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누구 손해다? 나만 손해다. 잃어버리면 누가 찾아준다? 아무도 안 찾아주고 판다.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지랄! 꿀팁 세 번째,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라이트하고 다크 모드도 바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얘기하시는 게 이번 S20의 특장점 120Hz 주사율. 가운데 보시면은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120Hz하고 60Hz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신 사용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보니까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해상도는 FHD 플러스하고 WQHD 플러스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솔직히 FHD 플러스도 굉장히 좋은 화질이니까 S20를 구매하신 분들은 120Hz는 꼭 쓰세요. 제발 꼭 그냥 저 믿고 한 번만 써보십시오. 신세계를 경험할 거예요. 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글자 크기와 스타일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글꼴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글꼴 다운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을 바꾸시면 되겠죠. 특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글자 볼 때 이러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글자를 확 키워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화면 크기도 작게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설정값도 다 이렇게 크게 바뀌니까 이런 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시면은 화면 해상도가 있는데 요거는 WQHD 플러스로 하면은 120Hz는 풀립니다. 120Hz는 무조건 FHD 플러스까지만 지원을 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도 충분하다. 그리고 홈 화면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핸드폰이 총 3대가 있는데요. 노트 10 플러스하고 S20 울트라 그리고 Z 플립까지 보시면은 화면 배열이 다 똑같죠.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스마트 스위치로 데이터는 물론 앱 배열까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갤럭시 쓰셨던 분들은 스마트 스위치 꼭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홈 화면 설정하는 거는 화면을 꼬집으면 축소화가 되는데 왼쪽으로 몇 페이지만 넘겨보면 삼성 데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켜보시면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빅스비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배경화면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고 테마도 있는데 갤럭시를 너무나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테마를 한번 구매하시면은 방금 저처럼 갤럭시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그리고 다시 꼬집어서 위젯도 있는데요. 위젯도 은근히 모르셔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젯 네이버 캘린더하고 날씨를 띄워놨는데 사용하는 법은 위젯을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캘린더를 띄워놓고 싶다 하시면은 눌러서 사이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본인 편의성에 맞게 홈 화면을 꾸며보세요. 자, 다시 꼬집어서 홈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에 맨 위쪽에 홈 화면 구성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홈 화면 및 앱스 화면까지 같이 사용할 건지 홈 화면만 사용할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 앱스 화면은 뭐냐? 이렇게 아래로 쓸어내리면 내가 설치한 앱들이 다 떠있는 이 목록창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꼬집어서 홈 화면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홈 화면 배열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4 곱하기 5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너무 여백이 많이 남아서 5 곱하기 5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앱스 화면 배열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 편의성 맞게끔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 화면에서도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금은 저는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백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일이 다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쉽게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부를 보시면은 점 3개 누르시고 페이지 정리를 갑니다. 자, 그러면은 빈 공간이 없도록 화면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뜨거든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정렬도 가나다 순으로 할 건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편의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홈 화면 아무데나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엑스트라 꿀팁! 홈 화면에 앱 추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항상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깔았는데 여기에 바로 떴으면 좋겠거든요. 홈 화면에. 근데 앱스 화면에 이렇게 뜨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홈 화면에 자주 쓸 거면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홈 화면에 추가 이걸 눌러줘야 되니까 전 오히려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싫다 하시면은 홈 화면에 앱 추가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로 모드로 회전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세로 모드로 잠금을 해놨어요. 자동 회전을 하면 아무리 이게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램이 12기가지만 화면 전화를 할 때 약간의 이렇게 버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꺼놓는데 그래도 가로 모드로 쓰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놓고 자, 하단부에 내비게이션 바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콘이 뜨거든요. 딱 누르면은 가로 모드로 바뀝니다. 반대로 세로 모드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아이콘 한 번만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것도 꼭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누워서 핸드폰 하실 때 정말 좋아요. 가로 모드 회전 이거를 꼭 활성화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디스플레이 가서 아래쪽에 또 내려보면은 엣지 스크린하고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자, 엣지 스크린은 뭐냐? 엣지 패널하고 엣지 라이트닝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엣지 패널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저는 이거 노트2부터 굉장히 제가 애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엣지 패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앱 즐겨찾기도 있고 스마트 셀렉트, 도구, 날씨 등 있는데 이것도 좌측에 있는 톱니버 키를 누르면 쓰고 싶은 기능을 체크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선택을 풀어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하단부에 갤럭시 스토어에 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편의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트2부터 써오면서 단 한 번도 추가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엣지 패널 제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엣지 패널 설정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순서 변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설정에 가시면요. 엣지 패널의 핸들 위치라든지 왼쪽 오른쪽도 바꿀 수 있고 핸들 크기도 크게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명도를 가장 높게 하시고 크기는 중간 정도로 하셔가지고 엣지 패널이 안 보이면서도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엣지 패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 셀렉트도 정말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화면의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메모장에 그대로 타이핑을 쳐야 돼요. 그러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고 화면의 고정을 누르시면요. 최상단에 떠 있습니다. 다른 앱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타이핑을 치거나 카톡에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이미지 눌러보시면은 저장도 할 수 있고 축소화도 가능하고요.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아예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패널에서도 이렇게 이걸 빼게 되면
팝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엣지 패널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디스플레이 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내려가서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고 화면 제스처가 있는데 저는 내비게이션 버튼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비게이션 버튼에 숨겨진 꿀팁 때문인데요. 자, 앱 간 이동을 2번 따닥 누르면 전에 앱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팝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앱 간 이동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팝업 기능을 지원하는 앱이라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런데도 나는 솔직히 내비게이션 버튼 필요가 없어. 그냥 깔끔한 게 좋아하시면은 화면 제스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옵션 더보기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설정도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본인 편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엑스트라 꿀팁! 바로 필수 앱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수많은 분들이 언급해드렸던 두 개의 앱이 있는데요. 바로 굴락하고 원핸드 오퍼레이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설치를 하시면 굴락,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렇게 생긴 앱인데 자, 굴락은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두 다 다운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앱은 퀵스타하고 태스크 체인저예요. 사실 사용법이 어렵진 않아서 그냥 굴락 어플 다운받아 보시고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니까 굴락 어플 반드시 다운받으시고요. 퀵스타 같은 경우에는 인디게이터 아이콘 표시를 내가 필요 없는 건 다 끌 수가 있습니다. 통화 신호 세기 아이콘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끌 수가 있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인디게이터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위쪽에 퀵 패널도 테마가 있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테마가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안 하실 거면 다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체인저는 말 그대로 앱과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는 건데 태스크 체인저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레이아웃 타입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드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슬림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 간 이동해서 좌측 하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멀티 윈도 앱으로 내 앱들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건 제가 나중에 굴락 앱만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앱인 원핸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와요.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간단한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건지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핸들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대각선으로 했을 때, 아래로 했을 때 어떤 기능 이용할지 바로 상세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뒤로 가기고요. 대각선 위로 밀면은 이전 앱으로 이동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캡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건 왼쪽, 오른쪽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터치 영역도 설정할 수 있고 크기, 위치, 투명도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본인 편의성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꿀팁 네 번째,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가운데 잠금 화면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화면 잠금 방식도 설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스마트 락. 이게 정말 좋은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뢰할 수 있는 장소하고 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굳이 잠금하면 지문이나 패턴으로 풀지 않더라도 핸드폰이 알아서 잠금 해제가 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 락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하고 기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회사를 등록해놨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기는 차 블루투스와 집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와 연결이 된 상태라면 핸드폰을 끄고 다시 켰을 때 하단부를 보시면은 스마트 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었어요 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꿀팁이죠. 아쉽게도 지금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잘못됐는지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뢰할 수 있는 기기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비 루틴을 이용하는 건데요, 다음 편에서 빅스비 루틴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상단바를 내려서 퀵 패널로 가신 다음에 빅스비 루틴 안쪽에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집에 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휴대전화 잠금 해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갔다면 하단부에 편집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갑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주소도 변경이 가능해요. 동작이 실행되어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쭉 내려보면 잠금 화면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해서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스마트 락을 쓰시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나는 실행이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빅스비 루틴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쉽게 잠금 해제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요, 터치로 잠깐 켜기도 할 수 있고 항상 켜기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시계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하고 표시 방향도 가로 세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본인 편의대로 맞춰서 쓰시면 되고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배경화면 서비스가 있는데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게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가 핸드폰을 켤 때마다 배경화면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동물을 진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잠금 화면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잠금 화면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시면은 바로 가기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보통 기본 값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 상태로 가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바로 카카오톡으로도 갈 수가 있죠. 요것도 설정을 왼쪽 바로 가기는 뭘로 할 건지 설치된 앱에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플로팅 버튼이 좀 신박한데 노트 10에서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꾹 누르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거는 특히나 한 손 조작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